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죠. 그 매일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굉장히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주제가 나오고 매번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제가 경험한 부분도 꽤 많고요. 하고 싶은 말도 꽤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읽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국어 실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처참을 넘어서 참담을 하다가 그냥 허탈한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단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독서를 많이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들을 꺼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얘기를 또는 이 어른의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런 비슷한 범주의 단어를 그냥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이런 걸로 치환해서 헷갈렸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또 그 단어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어른이면 화를 냅니다. 그냥 알아들으면 안 돼? 그게 그거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한 20살 되는 애들도 단어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어떤 분들은 또 이과 애들이 국어 실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 그거 국어 선생님들이 약간 뻥치는 건데, 국어 선생님들 문과 나오셨다고 문부심이 있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능에서도요, 이과 애들이 1등급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과 이과가 국어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뭐냐면 어렸을 때 했던 독서가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립니다. 그래, 독서가 중요해.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독서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인간들 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독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것도 다 독서라고 얘기를 하면 맞다 그러다가, 또 독서는 또 책을 읽는 거 이렇게 가세요. 그게 분리시켜야 될 때가 있고 합쳐서 통합적으로 보셔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문제를 풀 때, 글을 읽을 때 밑줄 치면서 읽지 말아라,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문제를 푸는 건요, 약간 50m 달리기나 단거리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건 러닝하는 거랑 비슷해요. 꾸준하게 긴 시간을 매일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것마다 달리는 보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m 달리기 할 때는 저희가 막 귀에다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뭐 물병도 하나 챙기고, 이럴 필요가 없이 정말 간결하게 해서 한 번에 빠르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밑줄 치지 말고 뭐 샤프심 통이라도 갖다 대서 글을 따라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라,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 댓글에 자기는 독서하면서 밑줄 치면서 잘 읽어진다, 독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독서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합쳐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멀미가 나면 멀미약을 먹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그럼 다리에 쥐가 나면 쥐약을 먹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제발 부탁인데, 밑줄 그면서 읽지 말고, 그럼 문제가 더러워지니까. 근데 아까 그 댓글에 하신 말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할 때는 밑줄 그시고 거기 더럽게 읽으셔도 돼요. 저도 책 더럽게 읽어요. 그렇게 다 확인해보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댓글 하나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닭구하는 40대 아줌마 분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과학쌤이시니까 독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서울대 공대 들어간 사람 중에 책 한 권 안 읽고 들어간 애들 수두룩하다는 국어쌤이 계셔서 과학쌤님이 본 데이터가 궁금해서요. 독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 국어쌤들이 국어를 잘하니까 가끔 소설을 씁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당해봐가지고, 수학쌤들 중에서 문과 출신의 수학쌤들 계세요. 이분들도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 그거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수학을 잘하는 거, 물리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로 소설을 잘 씁니까?
물리학은 수학을 활용한 학문책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문학작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문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공대를 가는 아이들이 책 한 권 안 읽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대 갈 정도면 이과잖아요. 이과 공부량이 문과의 2.5배입니다. 문학 아니어도 비문학, 교과, 지문 엄청나게 읽어보고 가고요.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그러면 국어 1등급이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내신에서도 국어 1등급은요. 이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 쪽의 아이들의 공부량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까지 감안하냐면 아이의 휴식 시간까지 감안해서 이과를 준비시키면 불가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읽고 있을 시간이 없고 문학도 필요에 의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섣부른 일반화에 오르고요. 서울대, 공대 가신 분들 독서 많이 합니다. 의외로 어렸을 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독서량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일반인보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 독서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이 갈수록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왜?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 다 읽어도 날 셉니다. 그래서 그것도 독서라고 따지면 당연히 독서량은 이과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수학도 과학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국어,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독서라는 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독서를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300페이지를 읽고 400페이지를 읽고 매달 한 권을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아이가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엄청난 양의 텍스트들을 많이 보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주요 글들 한 번씩 읽어보고 밑줄 쳐보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이 뭐가 있고 아 이게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저분할 정도로 프린트해서 많이 읽어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지식 체계들은 그 현장에 놓고 많이 이렇게 손으로 써가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인덱스도 많이 해놔요. 이렇게 표시도 많이 해놓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읽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독서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몇 건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읽은 거잖아요. 읽고요. 이 아이나 이 어른이 독서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써보는 거죠. 아, 이 의견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옆에서 전 적어봅니다. 실제로. 독서하고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때 두 번째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미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독서도 재미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뭐 만화책을 읽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화책을 읽어. 뭐 예를 들어서 마법천자문 뭐 이런 거를 읽게 되면 그 천자문 한자에 대한 지식체계도 같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한자만 읽는 책이 재밌어져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에서 그러니까 너무 재미만 추구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재미있는 걸로 자기의 어떤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단단한 암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져요. 이 지식 쌓는 게. 근데 일반적인 애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데도 지식이 안 쌓이고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밑에가 메쉬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물망이에요. 그 위에다가 모래 갖다 쏟아 부으니까 계속 아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읽긴 읽어요. 읽긴 읽는데 거기에 대해서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재미만 너무 추구하는 독서를 하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지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러면 이게 독서량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실행을 하지 않는 독서. 이 독서 내용으로 이 말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치유한다든가 우리가 국어 지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 지문들을 읽어보다가 그걸로 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네 라는 것들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실행까지 가잖아요. 가장 기억에 잘 남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토론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행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더라도 그 글귀를 읽고 이걸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독서고요. 소설책 볼 시간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선. 전공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독서라고 따지면 그것들을 실증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런 실천력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부를 축적하든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독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책을 너무 깨끗하게 읽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막 책을 접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집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은 막 못 끝늘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그 내용을 읽는 것도 독서입니다. 그 문제집 옆에 있는 내용, 그 깨알 같은 내용을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가면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옆에다 또 적어서 되뇌어보고, 이 부분은 왜일까?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도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학원 다니면. 문제집 공부할 때는 더럽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더럽게라는 게 막 문제집을 몇 번씩 풀어보고 지워보고 풀어보고 지워보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볼펜으로 개 그지같이 막 졸려 막 그림 그려놓고 막 밑줄 긋다가 그림에도 지워지지도 않게 해놓고 이런 더러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애들이 또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그 이 등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문제집 또 사줘 막 이래요. 엄마 보면 다 풀어져 있고 막 동그라미도 겁나 막 크게 해놓고 막 지저분하게.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몇 번씩 문제집을 풀어보거든요. 그거 아까우니까. 지워보고 다시 풀어보고 지워보고 다시 풀어보고. 또 식이 완전하게 써지는가. 책을 지저분하게 쓰라는 거는 자꾸 표시하고 반복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좀 보라는 건데, 요즘 애들 또 그런 거 시전하시잖아요. 어머니 속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애들이 태블릿 사주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야 이 새끼야, 사기를 치려면 웬만하면 가족한테는 치지 마 이 새끼야. 어머니 얘네들 속지 마세요. 태블릿 사주면 100% 딴짓거리 합니다. 이 나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이런 새끼들 말 믿지 마시고요. 그냥 책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무거운 책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키가 안 크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키는 70% 유전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농담이니까 괜히 여기 죽자고 달려드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좀 든다고 해서 키 안 크지 않습니다. 자세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죄다 앉아있는 꼬락선이 보세요. 허리가 막 진짜 노트르담의 곱추야.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아주 내가 볼 때마다. 독서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텍스트, 문제집 그런 거를 읽고 그런 걸 되뇌이고 거기서 육즙이 나올 때까지 본다. 만화책도 상관은 없지만 만화책도 재미만 추구하는 만화책, 독서도 재미만 추구하는 독서를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참뜻이 있는 것, 되뇌어 볼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자기계발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거 백날 읽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내가 자기계발서 뭐 읽었잖아. 내가 부의 갓길 뭐 이런 거 읽었잖아. 막 이런 거 해봐봤자 그거를 실행하지도 않고 되뇌어보지도 않고 몇 차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의 저서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저서라는 게 뭔지 알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거. 근데 다양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답이 돼요. 다양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의 내용을 읽어봐도 되고 하는데, 아이들 독서 같은 게 뭐 그걸 읽으라고 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들어간 사람 중에 책 한 권 안 읽고 들어간 애들이 수두룩하다는데요. 이 얘기는 문과에서 안타깝게도 본인들 소설책 읽을 때 저희는 원서 읽었습니다. 전공 관련 서적 읽고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독서의 범위는요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 독서는요, 읽고 되뇌이고 반복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토론해 보는 겁니다.